안녕하세요. 정치 채널 진짜 한국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도 보고요. 또 국회 예결위 논의, 그리고 온라인 반응까지 여러 목소리를 좀 종합해서 여러분께 이 정책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국회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부터 좀 짚어볼까요?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이 13조 원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그러니까 GTX 노선 2개를 새로 만들거나 전국 시내버스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바꾸자. 아니면 의료 취약 지역의 종합병원을 수십 개 짓자.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었죠. 아, 그런 것들이요? 네, 또 참전 유공자 지원 강화나 반도체 산업 기반, 우주 발사체 개발 같은 이런 미래 투자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15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내는 곳, 예를 들면 사회 기반 시설이나 특정 계층 지원, 이런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문제제기인 거군요. 그렇죠. 이런 주장은 사실 현금성 지원 정책 나올 때마다 좀 반복되는 논리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온라인 댓글들 보면 정말 의견이 다양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아니, 그렇게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왜 이전 정부 때나 다른 예산 논의할 때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냐. 이런 비판적인 질문들이 꽤 보여요. 타이밍이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용산 이전 비용 같은 다른 큰 돈 쓸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런 식의 댓글도 있었고요. 날카롭네요. 또 15만 원이 당장 힘든 소상공인이나 서민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클 돈인데 그 효과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군요. 네, 심지어 좀 더 직설적으로 그럼 반대하는 의원 지역구는 지원금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안 받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좀 냉소적인 반응도 있고요. 그런 반응까지? 네, 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시간에 진짜 시급한 민생 문제나 좀 해결해라. 이런 근본적인 지적도 있었어요. 참 여러 시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네,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실제로 이 소비 쿠폰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1차 지급 대상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1인당 15만 원, 이게 기본이고요. 네, 기본 15만 원에다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금액이 더 커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랑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렇군요. 추가 지원이 꽤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지역 균형 차원에서 비수도권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 여기 사시는 분들은 3만 원 추가. 또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이 있어요. 거기는 5만 원을 더 드립니다. 와, 그러면 개인별로 받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나겠네요.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얼마까지죠? 네, 다 합치면 최대 45만 원까지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까지입니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 네. 근데 신청 시작하는 첫 주에는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까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해요. 그건 좀 확인하셔야 하고요.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요일제. 알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온라인으로도 되고 직접 가서도 할 수 있나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아니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있죠?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신청도 같은 시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인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본인이 쓰는 카드랑 연계되는 은행 창구 가시면 돼요. 그럼 뭘로 받을지 선택하는 건가요? 카드? 상품권? 네, 맞아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종이형도 있고 카드형, 모바일형 다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도 있고요.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다양하네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사용기한.
이거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기한 넘기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급받은 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11월 30일. 네, 이 기간 안에 다 못 쓰시면 남은 돈은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해요. 연말 되기 전에 11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해서 써야겠네요. 그렇죠. 연말엔 또 바쁘니까요.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죠.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특광역시나 시군, 그 안에서만 써야 하고요.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으신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게에서 쓸 수 있어요. 아, 소상공인 가게. 그럼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이런 곳은 사용이 제한되고요. 대신에 뭐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옷가게, 서점 뭐 이런 우리 주변의 작은 가게들 있죠.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일부 면지역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지역사랑 상품권은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상품권 가맹점에서 쓰면 되는데요. 이건 지자체마다 가맹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원금 지급 때마다 꼭 문자 사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주의사항 좀 알려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 그 링크 누르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10 정보민원 콜센터나 아니면 살고 계신 지자체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URL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또 이걸 둘러싼 여러 의견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청 방법이나 사용처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소비 쿠폰이 단순히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그런 효과를 넘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 때 좀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고 우리 경제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9월 말에 소득 하위 90% 대상으로 이체 지급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